시장의 자금이 메말랐습니다. 양시장 거래대금 각각 8조 원 안팎을 기록하는 요즘입니다. 10조 원만 돼도 많다라고 느끼죠. 예전 한때는 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거래대금 20조 원가량을 기록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는 8조 원 미만의 거래대금을 나타내면서 한정된 자금만 한정된 이슈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돈이 가리키는 곳을 잘 따라가 봐야 되겠죠. 특히나 근래 들어서는 밀리에서제, 두산로보틱스 등 네임드 업체들의 IPO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를 위해서 자금 마련에 나선 것이다라는 해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정된 자금 과연 어떤 곳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잘 따라가 보시죠. 핵심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IPO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두산로보틱스 드디어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26,000원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에서 결정됐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21,000원에서 26,000원이었고요. 이 최상단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기관 청약 부분이 어땠는지 분위기 한번 보시죠. 기관 청약 경쟁률 272대 2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에 따라서 1조 6,853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 대비로 약간만 더 오른다면은 몸집은 2조 이상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공모 규모는 4,212억 원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더욱더 눈길을 끄는 점은 참여한 기관이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 라인업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화려한데요. 세계 1, 2위를 기록하는 노르웨이 중앙은행과 그리고 또 싱가포르 투자청의 국부펀드 운용사, 그 밖에도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공모 규모가 5천억 원 미만의 이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공모 청약은 내일과 내일 모레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연 일반 공모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할지도 관심사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달 5일이 디데이입니다. 다음 달 5일 코스피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다시금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재료 노출로 해석할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래 들어선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10% 육박하는 하락 움직임 나타내줬었고요. 두산 우선주는 13%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로봇주들도 최근 들어서는 가파르게 꺾이면서 주요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기 전에는 대안 역할을 해주면서 지주타 두산이 주가가 강하게 각광을 받으며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장을 한다면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습니다. 들고 있는 지분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더블 카운팅 이슈로 인해서 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두산 로보틱스로 이동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최근 들어서 일련의 과정 가운데 정부 인사들 이와 관련된 셀즈 외교 빠르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도 상당히 많고요. 어제 나왔던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열린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첫날 세션이 있었고요. 이 세션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들이 있어서 그 내용 모두 다 종합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과거의 마셜 플랜처럼 다자적 금융 시스템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마셜 플랜이라는 단어가 가진 임팩트가 상당하죠. 여기에 또 언론계에선 주목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미콜라이오라는 주가 있답니다. 주라고 하면은 정말 큰 사이즈의 하나의 동네가 아니라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미콜라이오 도시 전체를 우리나라가 도맡아서 재건 사업을 펼칠 수도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와 관련해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다라는 멘트도 역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지금 인명피해도 상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 밖으로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재건을 하더라도 재건할 사람이 없는 그런 인력 문제를 앓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인재동맹 구상도 이 원희룡 장관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쪽 주변 인근 국가와도 계속해서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기업과 합작을 할 때 폴란드가 전액 보증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인 양상이다 라면서 원희룡 장관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장관 외에도 글로벌 인사들도 참여를 했는데요. 폴란드 국무장관 이 타데우시 피오트르 코신스키 폴란드 국무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을 정리하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필요한 자금, 이 투자가 워낙에 막대해서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 대통령의 서명에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폴란드 외의 기업에도 보증할 수 있는 입법이 도입됐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폴란드 시장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넓게 열린 것으로 이번 자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이미 좀 반응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사안이니만큼 시세의 연속성 나올 수 있을까요? 관련주 보겠습니다. 어제 유신이 가장 강했습니다. 상한가 기록했고요. 히림 8% 정도, 그리고 한미글로벌이나 다산네트워크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SY는 모듈러 주택 쪽으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데 최근 들어서는 먼저 움직인 바 어제는 1.5%가량 하락하면서 약간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챗 GPT의 대항마로 불리는 구글의 바드 더 강력해졌습니다. 간밤에 구글의 바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발표가 됐는데요. 구글의 앱과 서비스 기반의 정보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공개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기능 플러스 알파로 유튜브라든지 구글 지도, 호텔, 항공편 등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서 이 정보를 찾고 또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글 바드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이 바드와 관련해서 역대 가장 똑똑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이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최대 40개 이상의 언어로 그 어느 때보다 직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반응이 빠르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대답에 있어서 신뢰성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중 확인 장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 바드의 대답은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금 챗 GPT, 오픈 AI 이런 키워드들을 시장에서 또 많이 볼 수 있을지 이번에 구글 바드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도 함께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엔젤이 앞서서 구글 바드 나왔을 때 그때 상한가 부근까지 올랐었거든요. 모비데이즈 이 두 종목 사이즈 작기는 하지만 민감도는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 반응이 나올까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내에서도 약간 주목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암을 정복할 수 있을지, 그런데 암 정복이 어떤 약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연세암병원에서는요, 국내 첫 중입자 치료 환자 암 조직 제거가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입자 치료라는 게 조금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중입자 치료는 무거운 탄소 입자를 빛 속도의 70%를 가속을 해가지고 암 세포를 직접 없애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세포까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요. 특수 가스를 주입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에는 영향이 없이 정말 암 세포만 싹 떼내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부입니다. 여기에 살짝 붉은 빛이 도는 부분이 암세포인데요. 2022년 12월 달에는 있었던 것이 이번에 7월에는 확실히 제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자 한 명이 아니라 지난 4월에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환자 대부분이 암세포 제거가 된 것이 확인이 되면서 더욱더 시장에서는 뜨겁게 이 기술과 관련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4월 말에 치료받은 최 씨의 지금 엑스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 주에 3번에서 4번씩 12번 치료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5월 중순에 치료가 모두 마무리됐고 7월 달에 그 이후에 흐름을 보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좀 효과가 확인이 됐고 이 뉴스 어제 오후자로 전달됐던 소식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이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한 가지 기술이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세 단기간 내는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까지 강할지 관련된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비스는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비추로 테크도 있습니다. 일진파워, 스맥, 다원시스 정도 묶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간밤 뉴욕 증시입니다.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서 활기를 잃은 모습, 계속해서 눈치 보고 관망세 이런 단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락하기는 했는데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우가 0.3% 정도고요. S&P와 나스닥은 0.2% 정도의 조정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약했고 또 월트 디즈니 4%에 육박하는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디즈니 크루즈하고요. 파크 쪽에 투자를 거의 2배 늘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월트 디즈니가 다른 종목 대비로 낙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는 WTI 또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간밤에는 배럴당 92달러도 돌파를 했습니다.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